지혜바다 건강정보 지금 시작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냉장고 속에서 독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믿기 힘드시죠? 저 역시 그랬습니다. 30년간 식품을 연구하면서 수백 건의 사례를 분석했지만 처음 이 사실을 알았을 때는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냉장고를 믿고 있던 우리가 사실은 매일 독을 만들어 먹고 있었다는 것을요. 작년 부산의 한 가정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73세 어르신이 평소처럼 냉장고에 보관한 감자로 전을 부쳐 드셨습니다. 그날 저녁 극심한 복통과 구토로 응급실에 실려가셨죠. 의료진도 원인을 찾는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알고 보니 냉장 보관한 감자가 만들어낸 독성 물질 때문이었어요. 이게 특별한 경우일까요? 아닙니다. 지난 5년간 제가 상담한 환자 중 30% 이상이 잘못된 냉장 보관으로 인한 만성 소화장애를 겪고 있었습니다. 원인 모를 속쓰림, 설명되지 않는 피로감, 갑자기 나빠진 혈당 수치. 이 모든 것의 시작이 바로 냉장고였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우리가 건강에 좋다고 믿는 음식들이 냉장고 안에서 정반대로 변한다는 사실입니다. 토마토의 항암 성분은 80%가 사라지고 양파의 혈관 보호 성분은 독소로 바뀝니다. 꿀은 3000년을 견디지만 냉장고 안에선 2주 만에 변질되죠. 오늘 제가 전해드릴 8가지 음식, 이것들은 지금 당장 냉장고에서 꺼내셔야 합니다. 하루라도 빨리요. 제 이름은 이정훈, 식품독성학을 30년간 연구해온 박사입니다. 지금부터 15분, 여러분의 냉장고가 어떻게 가족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는지 정확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녁 단 20분만 투자하시면 이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약속드립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분들은 내일 아침부터 몸이 달라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과장이 아닙니다. 실제 사례들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챕터 1 냉장고의 함정. 우리 세대에게 냉장고는 거의 생명줄이었죠. 하지만 최근 연구들은 냉장이 모든 식품에 좋은 건 아니라고 말합니다. 냉장은 온도는 낮지만 습도와 산소 상태가 식품의 세포 구조에 큰 영향을 줍니다. 일부 식품은 스스로를 보호하려고 성분을 바꾸는데 그 변화가 때로는 독성으로 이어집니다. 여러분도 혹시 감자를 냉장고에 넣어 두셨나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하시는데 사실 이게 문제의 시작입니다. 냉장고의 낮은 온도에서 감자는 자신을 지키려고 전분을 당으로 바꾸기 시작해요. 겉으로는 아무 변화가 없어 보이지만 속에서는 조용히 화학 반응이 진행되는 겁니다. 저는 몇 해 전 전북 군산에 사는 정지환님의 사례를 들었습니다. 당시 72세이셨던 그분은 손주들이 좋아하는 감자전을 자주 해주시던 분이었는데 감자를 항상 냉장고에 넣어두셨대요. 그러다 보니 튀김을 먹은 날이면 속이 쓰리고 피로감이 심해졌죠. 처음엔 나이 탓이라고 생각하셨답니다. 그런데 증상이 점점 심해지면서 소화제를 달고 살게 되셨어요. 병원에서는 특별한 이상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위가 약해진 거라고만 했죠. 그러던 어느 날 지역 보건소에서 진행하는 식품 안전 교육에 참석하셨습니다. 거기서 냉장 보관한 감자의 위험성에 대해 듣게 되셨어요. 반신반의하며 보관 방법을 바꿔보셨습니다. 감자를 냉장고에서 꺼내 싱크대 아래 서늘한 곳으로 옮기셨죠. 그리고 튀김 온도도 낮췄습니다. 놀랍게도 2주가 지나자 속쓰림이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한 달 후엔 소화제 없이도 편하게 지내실 수 있게 되셨어요. 손주들과 함께 감자전을 먹는 시간이 다시 즐거워졌다고 하시더군요. 이 변화가 일어난 이유는 명확합니다. 냉장 저온에서는 감자의 전분이 당으로 변하고 고온에서 조리할 때 이 당이 아크릴아마이드라는 물질로 변할 수 있습니다. 이건 간과 신경계에 부담을 주는 성분이에요. 세계보건기구에서도 주의가 필요한 물질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나이 되는 간 기능이 예전만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물질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감자는 어떻게 보관해야 할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햇빛이 들지 않는 10도 내외의 서늘한 곳에 보관하는 겁니다. 싱크대 아래나 베란다, 구석진 곳이 적당해요. 신문지에 싸두면 습기 조절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조리할 때는 온도를 150도 이하로 유지하는 게 좋습니다. 노릇하게 익히되 갈색으로 타기 전에 불을 끄는 거죠. 실천 팁을 드리자면 첫째, 감자는 신문지에 싸서 싱크대 아래 두세요. 둘째, 튀길 때는 노릇한 정도까지만 익히고
갈색이 되기 전 멈추기. 이 작은 습관이 여러분의 간과 신경을 지키는 첫걸음이 됩니다. 그리고 감자를 살 때는 일주일 정도 먹을 양만 사는 게 좋아요. 오래 보관할수록 싹이 나기 쉽고 싹이 난 부분엔 솔란이라는 독성 물질이 생기거든요. 신선한 걸 조금씩 자주 사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챕터 2 냉장고 속의 습기. 양파는 우리 밥상에 빠지지 않죠. 국을 끓이든 볶음을 하든 양파가 들어가야 맛이 살아납니다. 그런데 냉장고는 양파에게 최악의 장소입니다. 냉장고는 습도가 90% 가까이 유지되는데 이 환경에서 양파는 자신이 품은 수분을 견디지 못하고 조직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겉은 멀쩡해 보여도 속은 이미 물컹하고 곰팡이 포자가 번식하기 쉬운 상태가 돼요. 한미수님은 이런 문제를 직접 겪으셨습니다. 당시 69세이셨던 그분은 양파를 반으로 잘라 냉장 보관하는 습관이 있으셨어요. 남은 양파를 버리기 아까워서 랩으로 싸서 냉장고에 넣어두셨던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음식에서 이상한 쓴내가 나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입맛이 변한 건가 싶으셨대요. 하지만 가족들도 같은 말을 하더래요. 양파 냄새가 이상하다고요. 더 심각한 건 소화 문제였습니다. 양파를 넣은 음식을 먹으면 속이 더부룩하고 트림이 자주 나오셨어요. 원래 소화가 좋은 편이셨는데 갑자기 이런 증상이 생기니 걱정이 되셨죠. 병원에 가봐도 특별한 이상은 없다고 했습니다. 그저 스트레스성 소화불량일 거라는 진단뿐이었어요. 그러다 동네 경로당에서 우연히 식품 보관법에 대한 강연을 들으셨습니다. 강사가 양파 냉장 보관의 위험성을 설명하더래요. 그때 비로소 원인을 알게 되셨죠. 바로 그날 집에 돌아가 냉장고 속 양파를 모두 꺼내셨습니다. 그리고 통풍이 잘 되는 망에 넣어 베란다 그늘진 곳에 걸어두셨어요. 며칠 후부터 음식 맛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쓴내가 사라지고 본래의 단맛이 살아났어요. 2주쯤 지나니 소화 문제도 거의 해결됐습니다. 다시 편하게 식사를 즐기실 수 있게 되신 거죠. 이런 변화가 일어난 이유는 무엇일까요? 양파 속에 있는 퀘르세틴이라는 항산화 물질은 냉장 보관 2주 만에 30% 이상 줄어듭니다. 퀘르세틴은 혈관 건강과 염증 완화에 도움을 주는 중요한 성분인데 냉장 환경에서는 빠르게 분해되는 거예요. 게다가 습기가 많은 환경에서 양파는 곰팡이균에 취약해집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미세한 곰팡이 포자가 번식하면서 독소를 만들어내죠. 이 독소가 소화장애와 쓴맛의 원인이 됩니다. 마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깐 마늘을 냉장할 경우 산소가 부족한 환경에서 보툴리눔균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건 아주 미량만 있어도 신경을 마비시키는 위험한 균이죠. 통조림이나 진공 포장식품에서 가끔 문제가 되는 바로 그 균입니다. 냉장고 안은 산소가 적고 습도가 높아서 깐 마늘에게는 이 균이 자라기 좋은 조건이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보관해야 할까요? 첫째, 양파는 껍질을 벗기지 말고 그대로 망에 넣어 통풍이 잘 되는 곳에 보관하세요. 베란다나 주방 구석, 현관, 신발장 위 같은 곳이 좋습니다. 바람이 잘 통하는 게 핵심이에요. 둘째, 깐 마늘은 1회 분량으로 나눠 냉동 후 바로 사용하면 안전합니다. 냉동은 냉장과 달리 균의 활동을 완전히 멈추게 하거든요. 쓸 때마다 필요한 만큼만 꺼내서 바로 요리에 넣으면 됩니다. 이 두 가지만 바꿔도 부엌 공기가 달라질 거예요. 음식 맛도 좋아지고 소화도 편해집니다. 그리고 양파를 살 때는 단단하고 무거운 걸 고르세요. 껍질이 마른 게 오래 갑니다. 싹이 나거나 물렁한 부분이 있으면 피하시고요. 챕터 3 냉장의 역효과. 토마토는 냉장하면 붉은 빛은 그대로지만 속의 영양은 멈춥니다. 라이코펜은 실온에서 익을수록 늘어나는데 5도 이하의 환경에서는 생성이 완전히 중단돼요. 그래서 토마토는 실온 후숙이 답입니다. 라이코펜은 토마토의 붉은색을 만드는 성분이면서 동시에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기도 합니다. 전립선 건강과 심혈관 질환 예방에 특히 좋다고 알려져 있죠. 서울에 사는 이선우님은 아침마다 냉장 토마토를 먹으며 건강을 챙긴다고 믿었죠. 당시 74세이셨던 그분은 건강 프로그램에서 토마토가 좋다는 이야기를 듣고 매일 아침 공복에 토마토 1개씩을 드셨습니다. 신선함을 유지하려고 냉장고에 보관하셨고요. 그렇게 6개월을 꾸준히 드셨는데 기대했던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어요. 오히려 정기검진에서 활력 수치가 전보다 낮게 나왔습니다.
의사는 영양 불균형일 수 있다고 했지만 그분은 납득이 안 되셨대요. 토마토를 꾸준히 먹었는데 왜 영양이 부족하냐는 거죠. 게다가 피로감도 계속됐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고 오후만 되면 기운이 빠지셨어요. 친구들과 만나도 예전처럼 활기차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중 지역 보건소에서 영양 상담을 받으실 기회가 생겼습니다. 상담사가 토마토 보관 방법을 물어보더래요. 냉장 보관한다고 하니 상담사가 고개를 저으며 실온 보관을 권했습니다. 그리고 토마토가 완전히 빨갛게 익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먹으라고 조언했어요. 반신반의하며 방법을 바꿔보셨습니다. 마트에서 산 토마토를 냉장고 대신 주방 창가에 두셨죠. 녹색 부분이 있던 토마토가 며칠 후 완전히 빨갛게 익었습니다. 맛부터 달랐어요. 냉장 토마토는 차갑고 밍밍했는데 실온 숙성 토마토는 달고 향도 진했습니다. 2주쯤 지나니 몸에서도 변화가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아침에 일어날 때 개운한 느낌이 들었고 오후 피로감도 줄었습니다. 한 달 후엔 친구들이 얼굴색이 좋아졌다고 말할 정도였어요. 3개월 후 재검진에서는 활력 수치가 정상 범위로 돌아왔습니다. 입맛도 돌아와서 식사가 즐거워졌다고 하시더군요. 오이는 열대성 채소라 냉장에 약합니다. 3도 정도의 냉장고에 넣어두면 세포벽이 파괴돼 금세 물컹해지고 소화 효소도 손실됩니다. 냉장 오이를 자주 먹던 분들이 더부룩함을 호소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오이 속 수분은 90% 이상인데 이 수분이 냉장 환경에서 얼었다, 녹았다를 반복하면서 조직이 망가지는 겁니다. 바나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냉장고에 넣으면 껍질이 검게 변하고 비타민C가 80%나 줄어듭니다. 바나나는 원래 열대 과일이라 추위에 매우 약해요. 13도 이하로 내려가면 세포가 손상되면서 껍질이 갈변하고 내부 요소 활동이 멈춥니다. 그래서 달콤한 맛도 줄어들고 영양가도 떨어지는 거죠. 여러분도 혹시 바나나를 냉장고에 넣어본 적 있으신가요? 냉장고에서 꺼낸 바나나는 겉은 검은데 속은 딱딱하고 떫잖아요. 그게 바로 냉장 손상 때문입니다. 실온에서 걸어두면 훨씬 오래가고 자연스럽게 익으면서 단맛도 강해집니다. 과숙하면 껍질을 벗겨 냉동실에 보관해 스무디로 활용하세요. 냉동은 냉장과 달리 영양소를 그대로 보존하거든요. 실천 팁은 간단합니다. 첫째, 토마토는 빨갛게 익을 때까지 그늘진 실온에서 숙성시키세요. 직사광선은 피하고 바람이 잘 통하는 곳에 두면 됩니다. 완전히 익은 후 바로 먹을 게 아니라면 그때 냉장 보관해도 괜찮아요. 둘째, 오이는 신문지로 감싸 세워두고 바나나는 꼭지 부분을 랩으로 감싸 숙성을 늦추세요. 오이를 눕혀두면 무게 때문에 한쪽이 빨리 물러지거든요. 세워두는 게 훨씬 오래 갑니다. 챕터 4 냉장고 속의 착각. 많은 분들이 빵을 냉장 보관하면 오래 간다고 생각하시죠. 곰팡이도 안 생기고 신선함도 유지된다고 믿으세요. 하지만 이건 큰 오해입니다. 냉장 온도는 빵 속 전분을 빠르게 굳게 만듭니다. 이 현상을 노화라고 부르는데 사실은 수분이 빠져나가 딱딱해지는 과정이에요. 냉장고 온도인 4도 정도가 전분 노화를 가장 빠르게 일으키는 온도입니다. 제주에 사는 강미숙님은 매일 아침 냉장고에서 꺼낸 식빵을 구워 드셨습니다. 당시 67세이셨던 그분은 건강을 위해 통밀빵을 드셨는데 곰팡이가 생기지 않도록 냉장 보관하셨어요. 그렇게 3개월쯤 드셨는데 어느 날부터 아침 식사 후 속이 더부룩하기 시작했습니다. 소화가 잘 안 되는 느낌이었죠. 처음엔 통밀이 거칠어서 그런가 보다 하셨어요. 하지만 증상이 점점 심해졌습니다. 식사 후 2시간이 지나도 배가 묵직하고 오전 내내 피로감이 가시지 않았어요. 낮에는 졸음이 쏟아지고 집중력도 떨어졌습니다. 혹시 당뇨 전 단계가 아닐까 걱정되어 병원에 가셨죠. 검진 결과 혈당이 급격히 변동하는 게 확인됐습니다. 식후 혈당은 높게 올라갔다가 2시간 후엔 급격히 떨어지는 패턴이었어요. 의사는 탄수화물 섭취를 조절하라고 권했지만 그분은 이미 식사량을 줄이고 계셨어요. 뭔가 다른 원인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러던 중 지역 건강 강좌에서 빵 보관법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셨어요. 강사가 냉장 빵이 구조가 변하면서 소화는 어렵고 혈당 흡수는 빨라진다고 설명하더래요. 그 순간 모든 게 이해가 되셨습니다. 바로 다음 날부터 보관 방법을 바꾸셨습니다.
빵을 한 장씩 나눠 냉동실에 넣고 먹을 때마다 꺼내서 바로 토스터에 구우셨어요. 신기하게도 며칠 만에 속 더부룩함이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2주 후엔 식후 졸음도 거의 사라졌어요. 한 달 후 재검진에서는 혈당 변동폭이 크게 줄어 있었습니다. 의사도 놀랄 정도였죠. 이제는 아침 식사가 다시 즐거워졌다고 하시더군요. 빵은 냉장 온도에서 전분이 재결정화되면서 소화 효소가 분해하기 어려운 구조로 바뀝니다. 그래서 소화가 더디고 위장에 부담을 주는 거예요. 동시에 표면적이 늘어나면서 혈당 흡수는 오히려 빨라집니다. 이런 이중 문제 때문에 냉장빵을 먹으면 소화도 안 되고 혈당도 불안정해지는 겁니다. 그렇다면 빵은 어떻게 보관해야 할까요? 2일에서 3일 이내 먹을 양만 실온 보관하고 그 이상은 한 장씩 포장해 냉동 후 그대로 토스트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냉동고는 영하 18도 정도로 이 온도에서는 전분 노화가 거의 일어나지 않거든요. 빵의 수분과 영양이 그대로 보존됩니다. 냉장고보단 냉동고가 훨씬 안전하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실천 팁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냉동 전엔 공기를 최대한 빼고 밀봉하세요. 냉동 화상을 막고 신선함을 지킬 수 있습니다. 지퍼백에 넣고 공기를 빼거나 랩으로 꼭꼭 싸면 돼요. 둘째, 해동 없이 바로 토스터로. 이게 맛과 건강을 모두 지키는 비결입니다. 냉동 빵을 그대로 구우면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하게 살아나요. 실온 해동하면 오히려 수분이 빠져서 퍽퍽해집니다. 챕터 5 마무리 부분을 완성해 드리겠습니다. 챕터 5 냉장 금지의 대표 식품. 꿀은 세상에서 유일하게 상하지 않는 식품입니다. 고대 이집트 무덤에서 발견된 3000년 된 꿀도 먹을 수 있었다고 하죠. 꿀의 당도가 너무 높아서 세균이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냉장고에 넣는 순간 이 완벽한 보존 능력이 깨집니다. 결정이 생기고 수분이 차서 오히려 변질이 시작됩니다. 하얗게 굳거나 신맛이 나는 건 그 때문이에요. 김아리님은 냉장 꿀이 굳어 숟가락이 들어가지 않아 포기하셨다고 합니다. 당시 70세이셨던 그분은 건강을 위해 매일 아침 꿀물을 드시려고 했는데 냉장고에서 꺼낸 꿀이 돌처럼 굳어 있어서 도저히 떠낼 수가 없으셨대요. 억지로 숟가락을 넣으려다 손목만 아프셨죠. 결국 따뜻한 물에 병째 담가 녹이곤 하셨는데 그러면 꿀이 흐물흐물해지고 맛도 변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꿀의 효능이 사라진다는 점이었어요. 냉장 보관한 꿀을 먹어도 예전처럼 목이 편해지지 않았고 기침이 있을 때도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분은 꿀 자체가 문제인 줄 아시고 다른 제품으로 바꿔보기도 하셨어요. 하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습니다. 냉장 보관하는 한 어떤 꿀을 사도 똑같이 굳고 효과도 없었죠. 그러던 중 손주가 학교에서 배운 이야기를 해줬답니다. 꿀은 절대 냉장고에 넣으면 안 된다고요. 과학 시간에 선생님이 강조하셨대요. 그 말을 듣고 바로 꿀병을 냉장고에서 꺼내셨습니다. 그리고 주방 찬장 어두운 곳에 두셨죠. 며칠 후 굳었던 꿀이 서서히 부드러워지기 시작했어요. 일주일쯤 지나니 거의 원래 상태로 돌아왔습니다. 맛도 달라졌습니다. 냉장했을 때는 달기만 했는데 실온 보관 후엔 깊은 향과 함께 복합적인 단맛이 느껴졌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효능이 돌아왔습니다. 아침에 꿀물을 마시면 목이 부드러워지고 기침할 때 한 숟가락 먹으면 금세 진정됐어요. 감기에 걸렸을 때도 회복이 빨라졌습니다. 2개월쯤 지나니 전반적인 면역력도 좋아진 느낌이었다고 하셨어요. 환절기에 매년 감기를 앓으셨는데 그 애는 한 번도 안 걸리셨답니다. 여러분도 혹시 꿀을 냉장 보관하고 계신가요? 냉장고의 낮은 온도는 꿀 속 포도당을 결정화시킵니다. 이 과정에서 수분이 분리되면서 꿀의 농도가 낮아지고 그러면 세균이 번식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요. 원래 세균이 살 수 없던 꿀이 냉장 보관 때문에 오히려 변질 위험에 노출되는 겁니다. 게다가 꿀 속 효소들은 냉장 온도에서 활성이 떨어집니다. 디아스타아제, 인버타아제 같은 소화 효소들이 거의 작동을 멈추죠. 이 효소들이 바로 꿀의 건강 효능을 만드는 핵심인데 냉장하면 그저 단 시럽과 달을 바 없어지는 겁니다. 항균 효과도 크게 줄어듭니다. 꿀이 가진 천연 항생 물질들이 저온에서는 제 기능을 못하거든요. 그렇다면 꿀은 어디에 보관해야 할까요? 어둡고 서늘한 찬장이 가장 좋습니다. 직사광선만 피하면 실온에서 수십 년도 거뜬해요. 온도는 18도에서 24도 사이가 적당합니다. 습기가 없는 곳이어야 하고요.
주방 찬장이나 식탁 서랍, 팬트리 같은 곳이 이상적입니다. 실온 꿀은 비타민과 효소가 그대로 살아있어 면역력 유지에도 도움이 됩니다. 특히 우리 나이 되는 면역력이 중요하잖아요. 감기 한번 걸려도 회복이 더디고 합병증도 걱정되고요. 매일 아침 따뜻한 물에 꿀 한 숟가락, 이것만으로도 면역력을 지킬 수 있습니다. 실천 팁을 드립니다. 첫째, 냉장 꿀병은 바로 꺼내 건조한 찬장으로 이동하세요. 오늘 당장요. 굳어 있어도 실온에 두면 자연스럽게 부드러워집니다. 급하게 녹일 필요 없어요. 둘째, 굳은 꿀은 40도 이하의 따뜻한 물에 중탕하면 다시 부드러워집니다. 40도가 중요해요. 그 이상 온도에서는 효소가 파괴되거든요. 뜨거운 물은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꿀을 뜰 때는 항상 마른 숟가락을 사용하세요. 물기가 묻은 숟가락을 넣으면 수분이 섞여서 변질될 수 있어요. 이것만 주의하면 꿀은 정말 영원히 갑니다. 저희 연구실에 20년 된 꿀이 있는데 여전히 완벽한 상태예요. 오늘 말씀드린 8가지 기억나시죠? 감자, 양파, 마늘, 토마토, 오이, 바나나, 빵, 그리고 꿀. 이 8가지만 올바르게 보관해도 우리 몸이 훨씬 가벼워집니다. 냉장고를 정리하는 건 단순히 음식의 문제가 아니라 내 몸의 리듬을 되찾는 일입니다. 30년 연구 경험으로 확신하건대 이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건강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제가 만난 수백 명의 환자들이 그걸 증명했어요. 지금 냉장고 문을 열고 오늘 들은 식품들을 제자리로 옮겨보세요. 감자는 싱크대 아래로, 양파와 마늘은 통풍 잘 되는 망으로, 토마토와 바나나는 실온 바구니로, 빵은 냉동실로, 꿀은 찬장으로. 단 20분의 정리, 앞으로 10년의 건강을 바꿀 수 있습니다. 내일 아침부터 달라질 겁니다. 소화가 편해지고, 아침에 일어날 때 개운해지고, 오후 피로감이 줄어들 거예요. 이건 제 약속이 아니라 과학적 사실입니다. 그리고 한 달 후엔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의 변화를 알아차릴 겁니다. 저는 식생활을 연구해온 이정훈 박사였습니다. 여러분의 식탁이 더 건강해지길 바라며 다음 시간엔 냉동실을 현명하게 사용하는 법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 꼭 실천하시고 가족과 친구들에게도 알려주세요. 건강한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